사람들과 가까워질수록 힘들다면 결국 이것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맺는 관계는 삶에서 중요한 요소지만 모든 만남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과 함께할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지만 반대로 일부 사람들과 가까워질수록 알 수 없는 피로감이 쌓이고 내 감정이 점점 무거워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고 나도 모르게 지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단순한 기분 탓이라고 치부되기도 하지만 사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심리적인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과의 거리감, 서로 주고받는 감정의 무게,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맡게 되는 역할들이 이런 감정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인간관계는 나를 성장시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반면 어떤 연결은 계속해서 내 자원을 소모하게 만들고 결국 피로감을 주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감정적으로 소진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와 가깝게 지내면 더 좋은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깝다는 것이 반드시 편안함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거리가 너무 가까워질수록 불편함이 증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나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거나 무의식적으로 나를 이용하려는 태도를 보일 때 나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처음에는 가볍게 느껴졌던 불편함이 점점 더 강하게 다가오고 결국에는 그 만남 자체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조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고 돕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역할이 나에게만 집중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는 나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지만 정작 나는 그들에게 나의 감정을 이야기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감정을 소모하고 배려하는 방식이 반복되면 점점 불균형이 심해지고 결국 지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과정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단순히 상대를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배려가 당연한 것이 되고 상대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조차도 나는 상대를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내 감정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참아가지만 결국에는 나도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마다 이렇게 피곤할까? 이 만남이 즐겁기보다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 이런 질문들이 떠오를 때 이미 균형이 깨진 관계 안에서 무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연결이 항상 편안해야 한다는 생각은 때때로 현실과 맞지 않는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처음에는 편안하게 느껴지다가도 점점 더 감정적으로 부담스러워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대부분은 나의 감정을 무시한 채 상대에게 맞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대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행동하고 상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점점 내 감정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불편함을 단순한 감정 변화로 치부하고 넘어가기보다는 그 감정이
왜 생기는지를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불필요한 희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감정을 상대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같은 패턴 속에서 나 자신을 소진시키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이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과 가까워질수록 더욱 편안해지고 안정감을 느끼지만 반대로 어떤 이들과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불편함이 커지기도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계속해서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참고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나의 감정을 점점 더 희미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과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조절되어야 하며 나의 감정과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나 친절해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와도 깊이 친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어지는 만남이라면 그 안에서 나의 감정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들과 가까워질수록 힘들다면 그 이유는 단순히 상대방 때문만은 아닙니다. 나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어떤 태도로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상대에게 맞추느라 내 감정을 희생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건강한 방식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감정을 존중하고 내가 편안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신중하게 거리 조절을 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만남은 나에게 활력을 주지만 어떤 만남은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이제는 내 감정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람들과의 연결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사람들과 가까워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우선하며 건강한 방식으로 사람들과의 거리를 조절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연결을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모든 만남이 조화롭고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타인을 이용하거나 스스로의 감정적 결핍을 채우기 위해 상대를 조종하려는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피로감이 쌓이고 무언가를 계속 맞춰줘야 한다는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상대가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나는 어느 순간부터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처음에는 상대를 돕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역할이 고착화되면 상대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나도 모르게 상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스스로도 내 감정을 무시하는 습관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자신의 불안이나 결핍을 타인에게 투영하는 경우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나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상대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불안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끊임없이 확인을 요구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주변 사람들이 행동해 주기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속되면 점점 상대의 감정 상태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나의 감정은 점점 더 소모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상대가 나를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해결해주는 도구처럼 여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상대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대신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나는 점점 더 많은 것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로감이 쌓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상대는 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나는 상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흐름은 무의식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상대를 배려하는 것에 점점 지쳐가게 되고 상대는 나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결국 어느 순간 나는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상대를 맞춰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흐름을 바꿔야 할 중요한 순간입니다. 나의 감정을 무시한 채 상대를 맞춰주는 것이 계속되면 나는 점점 지쳐가고 결국 감정적으로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상대를 배려하는 만큼 상대도 나를 배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이 상황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히 특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늘 자신의 문제를 나에게만 털어놓고 해결책을 바라는 경우 나는 계속해서 듣고 이해해주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힘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상대는 듣기를 꺼리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나의 감정은 무시되면서 상대의 감정만 중요한 것처럼 취급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나는 결국 상대에게 맞추는데 익숙해지고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또한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것을 나에게 풀어놓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면 나에게 짜증을 내거나 기분이 좋지 않으면 나에게 비난을 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해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나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결국 나도 상대의 기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 나는 상대의 감정 상태를 항상 신경 써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피로감이 커지고 결국에는 상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감정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나는 상대의 감정을 해결해 줄 의무가 없으며 내가 감정적으로 소진될 정도로 상대를 배려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절한 균형이 맞춰지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상대에게 맞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의 감정을 지나치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은지, 상대가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너무 많아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거리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상대에게 맞춰주는 것이 익숙해져 있다면 처음에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도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이며 나의 감정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피로감이나 부담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많이 바빠서 계속 신경 써주는 게 힘들어. 나도 좀 쉬고 싶은데 계속 내 이야기만 듣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나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의 기대를 맞춰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으며 나를 소진시키면서까지 어떤 사이를 유지할 이유도 없습니다. 상대가 나를 배려하지 않는다면 나 역시 더 이상 일방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과의 연결 속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감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상대를 배려하는 것은 건강한 방식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감정을 우선하고 필요할 때는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배려하고 내가 지칠 정도로 상대에게 맞추지 않는 것이야말로 더 건강한 연결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더 이상 나를 소진시키는 방식으로 사람들과 가까워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자신을 우선하며 스스로를 보호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나를 지키면서도 편안한 삶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가까워질수록 힘든 이유는 단순히 상대의 태도 때문만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분위기, 서로 기대하는 역할, 그리고 감정의 흐름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처음에는 편안하게 느껴졌던 사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부담스럽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감정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 발생합니다. 내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만큼 상대도 같은 방식으로 나를 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의 감정을 신경 쓰기보다는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길 기대합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맞춰주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담이 쌓이고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서서히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순간들이 늘어납니다. 한 번, 두 번 양보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결국 상대의 감정과 요구에 휘둘리게 되고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조차 점점 희미해집니다. 이런 과정이 지속되면 처음에는 좋았던 만남도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결국에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고 싶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익숙해진 패턴 속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감정을 숨기면서도 계속해서 상대를 배려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부담이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감정은 더욱 희미해지고 상대의 요구는 점점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스스로도 이유를 모른 채 지쳐버리고 상대와의 거리가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위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배려할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나를 보호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 자신을 희생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나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 한 번쯤 멈춰서서 그 기대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신경 쓰느라 나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면 그것이 습관이 되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지 아니면
피로감이 쌓이는지를 자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감정이 점점 불편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참고 있다면 그것은 경계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상대가 내 감정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깊은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항상 일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나의 감정을 가볍게 여기거나 나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맞춰주기 위해 나를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상대도 나를 존중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리 조절의 필요성입니다. 누군가와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려고 할 때 반드시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거리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방식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감정적인 소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거절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모든 부탁을 들어줄 필요는 없으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상대에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적절한 선에서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 또한 연습해야 합니다. 단순히 싫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나도 여유가 없어서 힘들어. 잠시 쉬고 싶어.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불편해하거나 당황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동안 내가 맞춰줬던 패턴이 변하면 상대도 당연히 변화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희생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적절한 환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은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할 때 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내가 계속해서 상대의 기대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결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면서도 좋은 인연을 유지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배려하는 만큼 상대도 나를 배려해야 하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그 패턴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거나 무조건적인 배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람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나를 희생하는 방식으로 친밀함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보호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감정을 지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좋은 영향을 줍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소진되지 않을 때 더 건강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에너지를 쓰고 필요할 때는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적절한 방식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 자신을 지키면서도 주변 사람들과 건강한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지나치게 희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볼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내 감정을 무시하면서까지 타인의 기대를 충족하려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감정을 억누르고 상대의 요구에 맞추기만 한다면 결국에는 지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편안한 유대감이 형성되지만 어떤 사람과는 아무리 노력해도 피곤함이 쌓이기만 합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거나 일방적인 요구만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맞춰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가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때 더 건강한 소통이 가능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주변의 기대에 맞추려는 강박이 있다면 이를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 하거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항상 부드럽게 대응하는 태도가 길들여진 경우 무의식적으로 내 감정보다 타인의 감정을 우선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쳐가면서까지 상대를 배려하는 것은 결코 지속 가능한 방식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우선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존중할 때 타인과의 유대 또한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만큼이나 내 감정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가볍게 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나의 감정을 돌보는 방법 중 하나는 스스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맞추거나 내 감정을 희생하면서까지 상대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오랜 시간 이러한 방식이 지속되면 피로감이 쌓이면서 무기력함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단순히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대에게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가 중요하지만 지금은 나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또는 나는 내가 기대하는 역할을 해주고 싶지만 지금은 내 감정도 신경 써야 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상대가 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면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나도 모르게 맞춰주고 있었을 수 있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일방적인 희생이 되고 있다면 문제의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감정을 쏟아내고 다른 한쪽이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라면 그 관계는 결코 건강하게 지속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내 감정을 돌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조건적으로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려 한다는 점을 인식할 때 상대 역시 더 성숙한 방식으로 소통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가 설정한 경계를 무시하거나 계속해서 감정적인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나는 더 이상 그 흐름에 맞춰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깊이 연결될 필요는 없으며 나에게 힘든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 자신을 우선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거리 조절이 낯설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자연스럽게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주변에서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감정적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필요한 순간에는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것만큼이나 나 자신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거리 조절을 통해 스스로를 지키면서도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기보다는 나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며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감정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주변과도 긍정적인 연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그 감정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며 불편함을 무시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감정적인 소모로 이어지고 결국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일방적으로 흐르게 되면 피로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주변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받아주다 보면 어느 순간 내 감정이 희미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분명하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 하나 맞춰주는 것으로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당연한 역할이 되고 결국에는 감정적으로 지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스스로 경계를 정하고 어느 정도 거리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부담을 내려놓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유대 속에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 어떤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기대를 합니다.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를 필요 이상으로 의지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상대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나는 점점 상대의 기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상대의 감정 상태에 따라 내 하루의 기분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결국 감정적으로 소진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대의 기분이 좋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상대가 불안하거나 화가 나 있으면 그것을 내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대의 감정을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감정과 내 감정을 분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감정을 쏟아내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불만을 토로하거나 감정적으로 기대는 방식으로 접근할 때 지금은 나도 내 감정을 돌봐야 하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감정을 지키는 것이 우선.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감정을 표현하는 것조차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계속 맞춰줘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먼저이며 내가 감정적으로 소진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것만큼이나 나를 배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존중할 때 주변에서도 나를 가볍게 대하지 않게 됩니다.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한 순간, 때로는 가까이 지내던 사람과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거나 나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그 흐름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인연은 자연스럽게 지속되지만 어떤 인연은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내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과 지나치게 가깝게 지내려는 노력은 결국
나를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나의 감정을 지키면서도 건강한 유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할 때는 거리 조절을 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결국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다. 누군가와의 유대가 힘들다면 그것을 억지로 지속하려 하기보다는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깊이 연결될 필요는 없으며 나의 감정을 지키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주변을 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를 우선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필요한 순간에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며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더 좋은 삶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입니다. 품격 있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에 품격을 더하는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이 되길 바랍니다. 무리하지 않고 나를 지키면서도 따뜻한 유대를 이어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